좀 일찍 만들었으면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좀 뛰어놀았을 텐데.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도 이거 공원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후보님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정해보았고요. 여기는 키퍼. 우리 팀 에이스. 네, 네. 그냥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받았는데 바로 안 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로봇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넘어지고서 못 일어나면 그게 풍뎅이 아닙니까, 풍뎅이. 풍뎅이는 로봇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북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요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르게 행동하라고 강요를 해서 제가 좀 불편한데. 네, 대선 후보들의 최근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네. 영상으로 살펴봤고요.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내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는 됐고 내일 출범. 내일 출범을 합니다. 하고 네네. 보니까 서른 의원도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른 의원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낙연 전 대선 후보 캠프, 경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자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변신이냐, 변신이냐 뽑아봤습니다. 예. 이 서른 의원이 이제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혹들을 거론을 했고요. 대장동 의혹 제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네, 써서 논란이 맞습니다. 됐어요. 이 국민의힘 제가 이제 야당을 출입하고 예, 있으니까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것들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가 이제 치열하게 맞섰고 그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이제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이 센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민주당 대선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면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내일 출범할 이 선대위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예, 예. 이 서른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과거에 서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인선 발표 이어서 들어보시죠.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님 캠프에서 참여했던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한 당 소속들인데 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로 했고요. 오늘 아까 인선 발표에 나왔지만은 저 총괄위원장을 했었던 그 서른 의원님이나 뭐 홍영표 의원님도 우리 선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네, 일단 누구의 노력이었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화합 모드 원팀, 드림 네. 원팀으로 가는 모양새를 예. 갖춘 것은 이제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신이냐,
변신이냐, 이 변신이냐. 서른 의원이 어떻게 바뀐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뽑아봤고요. 변신한 것이냐, 변심한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굉장히 자제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꺼준표다. 네. 홍준표 후보는 꺼준표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홍준표 의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역선택을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사실 제가 궁금해서 윤석열 캠프 쪽으로 다각도로 취재를 해봤는데 네. 뭐 그 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해요. 그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언급을 한 적도 있고 이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SNS에서 헌준표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 인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좀 대립각을 세우는 이 용어를 만든 건데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의 용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제 구상해 내지도 않고 네. 쓰지도 않는데 이게 상대를 공격하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워딩들이 오늘 아침 언론 보시면 꺼준표가 다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단어 예. 하나가 정치인이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예.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이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걸 사과했냐면 그 전두환 씨 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번 이제 사태로 많이 배웠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초반에 빨리 사과를 안 해서 논란이 커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의견들을 듣느라 좀 길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거듭 사과를 했죠. 초반하고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뭘 사과했냐면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출당한 조치를 사과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대구로 갔습니다. 당원 투표를 앞두고.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변신인지 아니면 변심인지 예.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지 이 해석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변심인지 변신인지를 알려면 이게 진심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